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후에 있을 미국의 대선과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의 판세와 판도. 우리 시장은 지금 중국하고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중국 지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각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겠죠? 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산업생산 지표와 소매 매출 지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분기 대비 성장을 좀 보고 4% 이상을 저는 당연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단 가장 걱정됐던 게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프로 성장을 하고 근데 프로 성장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동월 대비 0.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다른 우리가 봤을 때 뭐 제조업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 수서 계속 개선되는 지금 방향에 있고 지금 PMI 같은 경우도 이미 발표됐지만 이미 다 지금 확장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만약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네. 전반적인 성장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 이제 이게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게 약발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4분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소비 분야가 뭐 지난 우리 국경절 때도 뭐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지고 뭐 지금 혼자 나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그렇죠. 플러스 성장이죠. 네. 그렇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성장의 중국의 이제 수치를 가늠하고 이제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도 동반해서 강세인데 하여튼 뭐 요건 이제 나오는 지표 또 봐야 되겠고. 그 위안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네. 지금 일단 전반적인 달러 약세 환경에서 지금 중국이 상대적인 빠른 회복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그다음에 내년까지 6.5 절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6.5 위안까지. 지금 6.97 네, 정도 네,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우리는 지금 같이 동반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원화적인 부분들도 시장이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 흐름을 좀 같이 함께 보시는 맥락을.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 대선 판도의 바이든 후보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아주 난타전이죠. 이번 주에 또 TV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22일 날. 네. 안 봐도 비디오다. 네. 뻔한 하여튼 그런 내용일 건데 근본적으로는 이 두 후보 간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과 같은 것과 다른 것 네. 요걸 좀 구분해 본다면.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두 후보의 이제 대중 통상 외교 측면에서 이제 같은 점은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되든 간에 네. 일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무역 우리가 말한 전쟁, 이 무역 관세 부과는 지속된다. 이거는 이제 동일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같이 갈 것 같고 같은 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반중국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뭐 어느 당이든 간에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정서는 같이 간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공격 방식이 다르다. 대중국 공격 때리는 방식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또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방향이라면 바이든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보다는 지금 동맹국이 자꾸 막 떨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연합하는 스타일로 갈 것 같고 두 번째 외교 문제 접근 방식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다 좀 탈퇴했잖아요. 네. 뭐 어디나 다 탈퇴했는데 뭐 WTO는 기후 변화든 뭐 핵 확산이든.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바로 백악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들어갈 거다. 들어갈 거다. 다시 회귀할 거다. 바로 회귀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국제 무대에서의 대중국 압박을 하겠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고. 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 대중국 무역 협상 접근 방식에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중국 입장은 이제 이미 트럼프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요리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근데 바이든이 하면 처음부터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참모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비슷하게 뭐 같은 점과 좀 다른 점을 구분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듯 같고 하여튼 좀 애매한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동맹국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서 이 연합 노선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대중국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되는데. 지금 저도 아까 그런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게 매우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합 노선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인권 문제, 영토 문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대중국 연합 노선은 그렇게 갈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하고 있는 뭐 우리가 지금 크린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크린 사이버 네트워크.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을 딱 집어서 하는 형태는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클린 스토어든 뭐 지금 클린 클라우드든 다 하는 그죠? 우리 틱톡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 외교적인 정책 노선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른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 내 평배진 있는 반중 정세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연합, 그러니까 대중 연합 노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반격한다. 결국 쉽지 않다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인권 문제가 뭐 있고 이런 것들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있겠고 또 이제 이미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보도에 나오면 지금 중국 한 나라 중국을 위한 그러니까 이 견제는 일본도 참여하기 좀 껄끄럽다 이런 지금 반응을 좀 뭐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분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영토 인권 이런 것은 참여를 하는데 중국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일본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앞으로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그런 힘이 더 약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는 중국 트럼프가 더 강력하게 해왔다. 근데 이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 역시 대중국 노선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이지 않을까? 더 오히려 보면은 합리적인 미국의 뭐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익을 더 챙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트럼프 지금 내각에 있는 그러니까 그 참모들 몇 면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강경파들 매파들이 매우 많죠.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뭐 피터 나바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완전히 뭐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제조 중국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로버트 하이저 같은 사람들도 이 자기 옛날 젊었을 때 변호사 시절 할 때도 지금 이 철강 산업 자기가 있었던데 다 중국 때문에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이 뼈에 사무치는 험중론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참모진이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조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그전에 오바마 때부터 이렇게 보면 그냥 견제를 해왔는데 이런 식의 우리가 좀 강력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미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나 인권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강경 입장을 계속 하는데 지금 아까 말 경제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공화당과 지금 해왔던 공화당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뭐 지금 완전히 중국을 딱 찍고 우리가 견제하는 방식은 저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이 지금 아시겠지만 선거 전부터 계속 지금 아들 헌터 바이든 때문에 많이 지금 논란이 중국 많죠. 스캔들 때문에 네. 지금 여론을 좀 아마 인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때문에 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좀 유연한 정책은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심리라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중국 강경기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층에서 계속 이 바이든 이 후보의 이 중국 스캔들을 계속 끄집어낼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의혹이 자체가 지금 좀 남아 있거든요. 이 아들 지금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 좀 했던 부분에서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인데 부통령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아들이 있는 이제 그 공동대표는 있는 거기서 투자한 에너지 재산인데 중국이 인민은행이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든
그러니까 물밑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트럼프 있어서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돈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저는 이제 마지막 판에서 이런 이슈로 지금 2주 남았는데 또 트럼프가 이걸 또 어떤 형태로 뭘 하나 또 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이걸 갑자기 일주일 전이든 동영상 튼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우 지금 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오는 것이 자국 내의 결속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연장하는 것이 낫다? 이런 기류도 있다고요. 그게 초반에 그랬었죠. 초반에? 예, 일반적인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초반에는 다른 방송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십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때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때리니까 야, 봐,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으면 되겠냐? 자꾸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무역 전쟁에서 패권으로 넘어가면서 이 반미 정세를 가지고 이제 14억을 좀 계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넘어오지 말아야 될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핵심 이익들 그죠? 이거는 감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를 든다면 5월 20일이죠. 백악관 홈페이지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그러니까 적대 국가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중국은 홍콩 보안법 통과시켜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속내는 누가 되든 뭐 어디는데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바이든과는 여러 가지의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원점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바이든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협상 물론 대상으로는. 협상으로서 많이 익숙해졌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자꾸 지금 다르게 가는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내가 복잡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별로 나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그 지지율의 그 데이터들 혹시 구하신 게 있다는 거 좀 좋겠네요. 지금 두 나라 그 트럼프랑 지금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 지금 제가 부분이 최근 며칠 전에보다 한 10%대 정도 이상 격차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이제 며칠 전 이야기니까 이제 이게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합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지역들도 지금 부분에서도 지금 뭐 바이든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전체 선거구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주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가지만 지금 거의 지금 10% 정도 제가 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아까 뭐 동영상이든 뭘 하나에 던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혹시 그 이후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후 지수. 이후 지수라고. 그건 모릅니다. 이후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후란 지역이 중국의 절강성 내에 있는 하나 소상품 거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상품을 거래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서 공산품의 오더를 기초해서 선거 판세라든지 혹은 뭐 월드컵 결승전. 근데 그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의외성이네. 그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그죠? 뭐 깃발이라든지 모자, 티셔츠, 그렇죠. 플랜카드 훨씬 더 트럼프가 주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치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담할 수 없지만 이게 뭐 2016년도 힐러리 이긴다 때 트럼프 이후 지수만 이긴다고 했거든요. 이후 지수에서. 중국 내에서. 뭐 그때부터 다 힐러리 이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완전 AI보다 더 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문어도 등장하겠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월드컵 때 보면 문어 등장하잖아요. 그 독일의 문어, 유명한 문어 있는데. 하여튼 자,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성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는 건데, 자, 중국의 수요가 좀 살아나고 광군제도 좀 앞두고 있고, 이런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요. 소비입니다. 소비가 지금 가장 관건인데 소비가 일어나야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소비가 일어나야지만 또 일자리 문제도 되고 중국은 지금 2019년도 GDP를 보더라도 56%가 전체 GDP의 공헌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체 운영이 힘들다. 그렇죠. 지금 투자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1분기 때 많이 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고요. 다행히 이제 지난 국경제 연휴 때 일주일 동안 한 6억 7천만 명 정도가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한 원화로 274조를 썼다고 하는 거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다음 버전이 지금 광군제입니다. 네. 이번에도 11월 11일인데. 근데 작년 기록을 또 깰 것이냐. 작년에도 지금 한 270, 80조 정도 했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죠. 딱 뭘 계좌하고 뭐 얼마 이렇게 딱 몇 초. 초당 탁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 지금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이제 일단 나름 지금 뭐 지난 9월 보니까 지금 1.7% 최저수는 가고 있고 이 보복 소비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제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도 없다고 하다 갑자기 중국 칭다오 해서 또 네. 일어났지 않습니까? 단체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소비가 이제 어떻게 되살아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작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 계속 이제 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월급을 또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점 순환 구조 만들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셨는 모르겠지만 이중순환 경제. 중국이 외부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가려고. 즉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지금은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좀 전에 나왔다시피 이런 커머스, 우리 전자상거래, 특히 라이브 커머스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 혹은 뭐 기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여기 좀 포커싱을 해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개선 판도와 또 중국의 연관성 그리고 속내 한번 들여다봤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